제가 내게 해주세요라고 애태어날 때 이제 20만 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지. 20년 뒤에 받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딱 커가지고 언니가 대학을 가게 된 거야. 20년 후에. 그때 이제 그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머 대학 입학하셨군요. 축하합니다. 할머니께서 20년 전에 저에게 20만 원을 주셨어요. 자 2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20만 원을 건네준 거예요. 네. 언니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어.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 근데 20만 원을 내준 거예요. 껌값을 준 거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멘붕이 온 거야. 이 20만 원이면 옛날에 엄청 큰 돈이었는데 지금의 20년이 지난 후 20만 원은 싸 적어? 그 아무 돈도 아니야. 그냥 용돈으로 그냥 세뱃돈으로 주는 돈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멘붕이 왔어요. 그게 바로 뭐야? 현가 개념을 모르고 계약을 잘못했던 할머니의 탓이에요. 그 20만 원을 은행에 옛날에 선생님이 그랬지. 이율이 10%였다고. 20만 원을 이제 뭐 이렇게 뭐지 10%로 놓다 그래도 22만 원이 되고 또 10%로 놓으면은 여기에 10%니까 또 얼마가 되고 이래도 얘는 10년이면 적어도 이제 100만 원 좀 불기는 불었을 거예요. 10%면 100%, 한 40만 원 되겠구나.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센 건데 그런데 이 현가의 개념을 무시하고 20만 원을 받아서 20년 뒤에 20만 원을 준 거야. 이게 현가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투자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너희들은 편의점에 가서 메로나 먹으면 얼마야 보통? 1,000원이에요. 메로나 하나에 1,000원이야. 근데 선생님은 너무 충격이었어. 메로나가 1,000원이 됐을 때. 왜? 내가 알고 있는 메로나는 선생님이 그 20살 때까지 메로나의 가격은 20살 이후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00원이었어요. 쭉. 그리고 되게 비싼 아이스크림이 150원짜리 브라보콘이었어요. 지금 브라보콘 얼마? 1,500원인가?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모두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1000%가 뛴 거야. 인플레이션 1000%란 얘기예요. 불과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50년 전에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야. 그 얘기는 너희들은 만약에 메로나가 5,000원이 된다면 그거 사 먹겠어? 안 사 먹겠어? 안 사 먹을 것 같고 상상도 안 되지. 어떻게 메로나를 5,000원을 줘 이러는데 선생님이 100원에서 1,000원이 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메로나를 1,000원 주고 사 먹어? 이런 미친 세상이 있나 이랬거든? 그러면 얘는 불과 500%밖에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거야. 5,000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선생님 기억해요. 옛날 어른들 진짜 나이 많은 어른들 막 개화기 시절 이럴 때는 집 한 채에 150원이었어. 우리 시골집은 150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 본 적이 있어. 그거보다 좀 세월이 지나니까는 15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사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1억 5천이 돼야면 집을 살 수 있어 이러고 서울은 요즘에 15억이면 집을 사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150원과 15억은 사실은 시기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가치를 가진 돈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100원이나 여기에 현재 1,000원이나 10년 후에 메로나가 5,000원이 됐을 때 5,000원이나 사실은 같은 값어치라는 얘기예요. 현가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국민연금. 선생님 되게 갑갑한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젊은 사람이야. 나이가 30대야. 그럼 국민연금 받으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데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국민연금을 진짜 많이 받아서 80만 원까지 받으니까는 30년 후에 그래도 80만 원을 받으면은 8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내가 조금만 이제 알바 같은 것만 해서 60 정도 더 바르면 나이 들어도 60살에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80만 원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은 80만 원이 나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30년 후에는 이 8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현재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확률도 있어 없어? 충분하지. 10년 동안 1000%가 뛰는데 30년 동안 1000%.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0만 원을 받는다고 기뻐했는데 그때 80만 원을 딱 받았더니 메로나가 하나에 10,000원이야. 짜증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현가의 개념이에요. 어머,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현가가 뭔지 알겠지? 맞아? 그래서 돈이라는 건 돈의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액수가 어떤 시기에 존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5,000원이 이 시기에 있었다면 나는 메로나 50개를 샀을 거야. 근데 이 5,000원이 이 시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로나 하나밖에 못 산다라는 거야. 이게 현가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현가가 같은 돈이어도 이게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다르구나. 그럼 현가는 뭐야? 현재 가치라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이 100원처럼 보이지만 현재 가치로 산정하면 얘는 1,000원이라는 돈이구나. 여기 5,000원이라고 되게 큰 돈이 보였는데 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얘는 꼴랑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구나 라고 이렇게 현재 가치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 볼게요. 현가 계산 문제는 미래로 가면 곱해주고 과거로 가면 나눠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예. 요 값은 모두 같은 값이란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모두 똑같은 메로나 한 개의 값이니까 같은 값이야. 그런데 미래로 갈 때는 어떻게 줬어? 미래로 갈 때는 곱하기 10을 해줬지. 맞아? 미래로 갈 때는 이렇게 계속 곱해주면서 현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과거로 올 때는 어떻게 줬으니까 나눠주고 5로 나누는 거 맞나? 아니지. 2로 나누는 거 갑자기 헷갈리네. 5로 나누는 거 맞죠? 예. 5,000을 5로 나누면 1,000이 된다요. 그래서 미래로 가면 곱해주고 무슨 얘기냐면 이 뒤쪽으로 미래 쪽으로 진행이 될 때는 보통 복리법이니까 요걸 곱해줘 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어떤 돈이 있는데 내가 얘를 가지고 미래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과거로 보내려고 해요. 과거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A를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나눠줘 버리면 된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밑에다가 그 밑에 결론 밑에 여백 있죠? 자, 여백에다가 우리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2개만 해놓고 갈게요. 예를 들면 자, 연복리 1년의 복리 R이에요. 그리고 원금이 A예요. 그런데 N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됐냐를 계산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 돈은 뭐라고 계산할 수 있다?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또 하나의 예입니다. 연복리 R이에요. 원금은 A예요. 그런데 이 돈의 N년 전의 가치를 계산하고 싶어. 지금 A로 보이는, A1으로 보이는 이 돈은 과거에는 얘보다 좀 작은 돈이었겠지. 당연히. 이 돈은 얼마일까? 라고 하면 우리는 A를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나눈 요 식으로 계산을 낼 수 있다. 요게 바로 현가의 개념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가 문제, 전형적인 문제죠. 자, 240만 원 하는 컴퓨터를 우선 반값만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나머지 금액은 한 달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씩 6번에 나눠서 갚기로 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얼마씩 나중에 내면 되겠다 생각해? 12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못 냈대. 6회로 나눴대. 얼마씩 낸다고 생각해? 20만 원. 근데 이 20만 원이라는 계산은 현가 개념이 없는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마치 20년 전에 내가 너한테 20년 줬으니까는 20년 후에 20만 원만 주면 돼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보험 설계사의 그 상품과도 똑같은 얘기야.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미치는 거 아니겠어? 왜? 내가 지금 240만 원을 다 받아서 그 중에 120만 원을 은행에 넣어뒀다면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미래에 20만 원씩 줘.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현가로 계산하면 나에게 120보다 적은 돈을 준 거란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지 않게끔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요.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내가 현재 가치로 24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낸 돈이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낼 돈이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120만 원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한 달 뒤에 A1을 낼 거랍니다. 또 한 달 뒤에 A1을 내고 또 A1을 내고 A1을 내고 A1을 내고 A1을 내고 이래서 6번에 걸쳐서 내서 낼 돈 120만 원을 맞출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현가를, 이 A1의 현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과거로 가고 있지? 이 A1보다 큰 돈, 작은 돈, 큰 돈, 작은 돈, 작은 돈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작은 돈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월이율 2%고 1.02라는 식이 보이고 복리라는 말이 보여요. 그러면 이 A를 뭐로 나눠준다? 1.02. 1 더하기 0.02로 나눠주는 거예요. 1 더하기 0.02.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은 두 달이야. 뭐라고 쓸 거야? 시작. 1.02에 제곱분의 A. 2달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요 맨 마지막 녀석은 1.02에 6제곱분의 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풀이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이 뒤로 계산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 120만 원도 이쪽으로 보내서 계산을 해요. 그럼 120만 원이 숫자가 지저분해지겠지. 맞아?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는 이렇게 미래로 보내서 곱해주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 근데 나눠주면 깔끔하게 얘는 120만 원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이는 답안지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편해서 가르치는 거야. 곱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도 있어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걸로 등식을 만들면 됩니다. 우선 이쪽에 있는 이 식,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몇 식 계속 곱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비는 1.02분의 1이에요. 좋았어. 1-1.02분의 1에 초항은 1.02분의 A고 1-1.02분의 1이 몇 개가 항이 곱해져 있습니까? 항 몇 개 더해져 있어? 곱해졌댄다. 몇 개 더해져 있어? 6개. 이렇게 쓰는 값이 얘가 몇이다? 12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풀려고 봤더니 번분수네요. 분모분자에 몇을 곱한다? 1.0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1.02 빼기 1이니까 0.02분의 이렇게 약분돼서 A에 1 마이너스 얘 문제서 뭐라고 주고 있어? 1.02에 마이너스 6제곱은 0.89로 계산하세요 라고 주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0.02분의 0.11 A는 120만 원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미지수 하나씩 하나 원금 A, A의 값 매월 갚아야 될 돈 A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꿔놓으면 결국 A는 11분의 240만 원이 되겠네요. 요 녀석 계산하면 21, 81, 81, 81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화폐 최소 단위는 1원까지 요즘에 원도 보기 힘들지 10원까지로 요 정도까지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20만 원씩 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낼 돈을 미래에 준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까지 생각해서 21만 8,182 이런 식 조금씩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줘야 돼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